안녕. 자, 이제 역함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볼까 해요. 자, 역함수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함수는 함수인데 역함수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역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니? 어떤 차가 막 가고 있는데 반대로 가고 있는 거 우리가 역주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자, 역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거꾸로 뭐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에 대한 함수 종류에 대한 수업을 하면서 상수함수도 있었고요. 항등함수도 있었고요. 1대1 함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함수도 있었잖아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함수의 차이점을 분명히 이제는 너희들도 알고 있는 거지. 그 차이점이 무엇이었냐면 1대1 함수는 1대1 함수 같은 경우는 정의역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공역이 이렇게 존재해서 이렇게 간 어떤 대응 관계였잖아요. 여기가 1하고 2하고 3이야. 여기가 1하고 2하고 뭐 3하고 4하고 5야. 이렇게 됐을 때 1은 2로 가고요. 뭐 2는 4로 가고요. 3은 1로 가고요.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면 1대1로 만나면서 함수가 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불렀었죠. 이런 건 1대1 대응 함수는 아니었단 말이야. 그렇지. 여기서 1대1 대응 함수가 되려면 1대1 대응 함수가 되려면 1대1 함수에다가 공역과 치역이 같아요 라는 조건이 분명히 추가가 되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정의역이 이렇게 있고요. 공역이 이렇게 있을 때 함수가 1하고 2하고 3이고 A하고 B하고 C면 1은 C로 가고요. 뭐 2는 B로 가고요. 3은 A로 가고요. 이렇게 1대1로 만나면서 공역은 A, B, C인데 그 대응된 함수값, 즉 치역도 A하고 B하고 C 모두 다 되는 경우에 이럴 때 우리가 1대1 대응함수입니다 라는 표현을 썼잖아. 그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 1대1 대응함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역으로 가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함수다라는 표현을 한번 했었어요. 기억나니? 자, 그래서 1대1 대응함수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1대1 대응함수 같은 경우는 정의역이 이렇게 있을 때요. 공역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가 어떤 대응 관계였는데 여기가 1하고 2하고 3 이렇게 되고요. A하고 B하고 C 이렇게 됐을 때 1은 B로 가고요. 2는 C로 가고요. 3은 A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본 거였단 말이야. 이렇게 1대1 대응이 되게 되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럼 반대로 가는 대응은 어떻게 볼 수 있겠어? A는 어디로 갑니다? 3으로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B는 어디로 갑니다? 1로 갑니다. C는 어디로 갑니다? 2로 갑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F란 녀석에 대해서 대응된 그 값이 다시 이렇게 돌아와 이런 경우예요. 이렇게 대응된 녀석이 다른 것으로 가는 건 아닌 거야. 그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형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는 F란 함수에서는 정의역이 뭐였니? 정의역이 X였잖아. 그 녀석의 공역은 뭐였니? Y였잖아요. 그렇게 보는 건데 이제는 반대로 가는 대응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가는 대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존재했을 때 이런 걸 우리가 역함수라고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 녀석을 F의 마이너스 1승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요게 숫자예요. 숫자 마이너스 1.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읽기는 F의 인버스 이렇게 읽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얘도 분명히 이렇게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의역만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쪽 정의역만 보시게 되면 1이 2가 3이 한 번씩 빠짐없이 나가고 있으니까 함수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정의역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 이렇게 보게 되면 정의역의 원소 A, B, C가 한 번씩 이 되겠지? 초록 색깔 한 번씩 그리고 빠짐없이 나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 얘도 뭐가 되더라?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러한 대응 관계를 그 함수 f의 역함수입니다 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렇게 대응됐던 관계를 그대로 반대로 보내준 거. 그거를 우리가 이 함수 f의 역함수입니다 라고 부르겠다는 얘기고요. 쓰기는 어떻게 쓰겠다? f의 마이너스 1승. 요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읽기는 f의 인버스. 이렇게 읽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런 f 역함수에서는요. 정의역이 뭐가 되겠어요? 정의역이 y가 되는 거고요. 그때 공역이 뭐가 되는 거예요? x라는 집합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러다 보니까 2번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1대1 대응함수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x라는 집합에서 y로 집합으로 가는 어떤 대응관계 f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요 정의역의 대표 연세 형태 x에 대해서 그 녀석이 어디로 대응되는 거예요? 공역의 대표 연소 y로 대응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x란 녀석이 f에 의해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y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보자는 건 역함수니까 y가 어디로 대응되는 거예요? x로 대응되는 관계를 보고 싶은 거거든. 그것을 우리가 역함수니까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 거잖아. 그럼 어떻게 가겠다는 얘기야? f의 역함수란 녀석에 의해서 y란 녀석이 f의 역함수로 대응이 되면 어디로 가고 있어요? x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되니? 자, 요런 게 우리가 역함수다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차근차근히 계속 설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f의 역함수의 정의역은 f의 치역이고요. f 역함수의 치역은 f의 정의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x에서 y로 가는 어떤 함수였으면 반대로 대응시켜주는 거 역함수가 되는 거니까 이쪽이 뭐가 된다? 정의역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그림을 꼭 합성함수, 역함수 할 때는 머릿속에다가 꼭 잘 생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보기 볼게요. 두 집합, x는 1, 2, 3, 4고요. y는 1, 4, 5, 7이래요. 그래서 f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고요. 그 대응의 관계가 2x-1로 정의되어 있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x가 1, 2, 3, 4였어요. 그 다음에 y는 1, 4, 5, 7이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가는 대응인데 f인데 그 f가 어떤 식으로 약속이 되어 있냐면 fx는 2x-1로 보내주세요. 요렇게 되어 있대요. 자, 그러니 차근차근 해보면 1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1로 가는 거죠. 2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3으로 가는 거죠. 3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5로 가는 거죠. 4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7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f라는 녀석은 1대1 함수가 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니까 1대1 대응 함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뭐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가고 있는 역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그 역함수를 오른쪽 그림에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한번 해보면 1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1로 가는 거예요. 3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2로 가는 거예요. 5는 어디로 가는 거래요? 3으로 가는 거래요. 7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4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를 우리가 역함수 관계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1이 1로 갔으니까 역으로 가게 되면 1은 다시 1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요게 계속 짝을 맞춰주고 있는 거야.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꼭 잘 명심하세요. 2가 3으로 왔죠. 역함수 관계라면 3은 2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 되겠어요? 3이 5로 왔으니까 5는 3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4가 7로 갔으니까 7은 4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요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나타냈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 함수, 역함수의 정의역은 뭐예요? 1, 3, 5, 7이죠.
이 되겠니? 자, 그런데 한 가지만 좀 주의할 건 뭐냐면요. 정의역, 치역, 이게 전부 다 집합을 뜻하는 뜻이에요. 집합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그냥 정의역 구하세요 하게 되면 1, 3, 5, 7 그냥 그렇게만 쓰잖아. 그럼 틀려요. 이 되겠어? 그럼 틀린 거야. 정의역 하라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면 1하고요, 3하고요, 5하고 7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에요.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럼 치역은 뭐가 되는 거예요? 1, 2, 3, 4가 되는 거니까 여전히 1하고 2하고 3하고 4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이렇게 집합 표시 꼭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역이라는 의미가 집합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러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보기 1번을 해결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역함수를 갖는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역함수를 가지려면 우리는 어떤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1대1 함수가 아니라 1대1 대응함수 였잖아요. 이 되겠죠? 1대1 대응함수. 우리가 지난 시간 처음 함수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요렇게 해본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가 되고 싶으면 요렇게 해본다 그랬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1대1 대응함수 요렇게 됐을 때 한 번씩만 만나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계속 증가 형태가 되든가 이 되겠죠? 아니면 계속 감소 상태가 되든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1번 같은 경우는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이런 건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냐면 요렇게 그어 봤을 때 이렇게 쓱 x축하고 평행을 그어 봤을 때 요 함수값이 나오게 해주는 x값이요. 요렇게 3개나 존재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어떤 느낌이 되는 거겠어요? 1번 같은 경우는 x란 집합에서 y란 집합으로 갔을 때 원소 3개가 y 하나의 원소로 이렇게 대응되고 있는 거니까 반대로 가는 역과정은요. 이 녀석이 3군데로 대응이 돼야 돼. 이런 건 함수가 아닌 거잖아. 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1번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니 당연히 2번도 안 되는 거고 3번도 안 되는 거죠. 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4번만 역함수를 가질 수 있는 형태의 그래프다라고 보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5번 같은 경우는 상수함수잖아요. 이건 어떤 값이 들어가든지 간에 전부 다 y 하나의 원소로 가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x가 이렇게 있고요. y가 이렇게 있을 때 x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원소가 y의 딱 하나의 원소로만 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대응이. 그럼 역으로 가는 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저렇게 계속 증가 형태를 띄우든가 계속 감소 형태를 띄우든가. 그리고 사실 저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함수 단원할 때 연습 문제에서도 몇 번 풀어봤던 사실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대1 대응함수 형태의 그래프를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3번 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가는 함수 fx가 저 녀석의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계속 증가하든가 계속 감소하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형태는 1대1 함수긴 하지만 1대1 대응 함수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 녀석은요, 이런 그래프 형태가 되면 이거는 1대1 함수냐? 라고 물어보면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 녀석은요, 1대1 대응 함수는 안 돼요. 1대1 대응 함수냐라고 물어보면 1대1 대응 함수는 안 된단 말이야. 왜냐면 자, 지금 이렇게 x축이 있고요. 뭐 요렇게 y축이 있었대요. 자, 그래서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2고요. 여기가 2고 여기가 5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자, 그러면 x에서 y로 가는 어떤 함수인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쭉 가다가 2가 나올 거고요. 그럼 여기에 지금 뭐 쭉 가다가 여기 5도 있겠죠. 실수니까 2하고 5 사이에 3하고 4만 있어요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초등학교 애들이 하는 얘기고. 그렇지. 2하고 5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숫자들이 존재하는 거지. 몇 개나 있어.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은 거잖아. 그렇지?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대응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 요 안에 있는 거 5는 대응이 되고 있지만 2부터 요 녀석들은
대응되고 있는 x값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쪽은 화살표가 못 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반대로 함수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야. 왜? 이 녀석이 어딘가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이러면 역함수가 안 된단 말이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얘네 둘이 붙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네들이 붙어줘야 된다고. 이해되겠지? 자, 그러려다 보니까 문제를 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요. x가 2를 기준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 x축에서 여기 지금 y축이면 2를 기준으로 이렇게 2를 기준으로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더하기 a라는 식으로 표현된 거고요. 2보다 작을 때는 3x-라는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서는 요렇게 지금 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 되겠지? 요 녀석에선 x 더하기 a인데 그럼 그 녀석이 요렇게 여기를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래야지만 뭐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왜? 이렇게 돼야지만 1대1 대응함수의 형태로 그래프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요 녀석에다가 2를 대입한 함수값 하고요. 이 녀석에다가 2를 대입한 함수값이 같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니 요 녀석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되는 거니? 5인가요?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은 2 더하기 a인가요? 그러니까 a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3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해할 수 있겠어? 요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자, 보기 4번. x는 1, 2, 3, 4, 5에서 x에서 x로 가는 두 함수 f하고 g가 있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형태인데요. 뭐 저런 것들을 구해주세요 문제예요. 자, 지금 보니까 g의 인버스 2죠. 역함수입니다. 요게 g니까 지금 요렇게 들어가는 게 g의 인버스잖아요. 그거에 뭘 구하세요? 2를 구하세요가 문제잖아요. 2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1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f의 인버스 어디로 가는 거예요? 3은 역함수에 의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얘는 2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냐면 f의 인버스 g의 3. 그러니까 3이란 녀석이 g로 대응되고 그 녀석이 f의 인버스 대응이 되면 얼마니? 지금 이런 얘기인 거예요. 요렇게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찾아가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g의 3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g의 3은 요렇게 온 거니까 4로 온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f의 인버스에 4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럼 4는 어디로 가고 있어? 역함수니까 3으로 가고 있는 거죠.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된 거야. 자, 5번. fx가 2x 더하기 1이래요. 자, 그랬을 때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상수 a, b의 값을 구하세요가 지금 문제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x에 이렇게 있고요. y에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그 대응 관계가 지금 f라는 거잖아. 근데 그게 얼마로 간다는 얘기냐면 fx가 2x 더하기 1로 대응되고 있대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되는 거냐면 역함수의 관계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x는 잠깐 쓰지 맙시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면요. f 역함수에서 3이란 녀석이 A로 대응된대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 A란 녀석은 F란 녀석으로 대응시키면 3이 된다는 얘기지. 그런 거잖아. 역함수라는 거는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 오는 거야. 그게 역함수라고요.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가. 그럼 역함수가 아닌 거야. 그렇지? 자, 그러니 3이 역함수에 의해서 A가 됐어요 라는 의미는 A가 F에서 3이 됐어요 이런 얘기인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A를 대입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A 더하기 1. 이게 얼마다? 3이다. A는 얼마니? 1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 두 번째 문제도 비슷하죠? 자, X라는 녀석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Y로 간 거예요. 그 대응관계가 F란 말이죠. 근데 요 대응관계가 F의 인버스란 말이야. 그 요번엔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 F의 인버스 B란 녀석이 F의 역함수에 의해서 어디로 대응됐대요? 3으로 대응됐대요. 그럼 3이란 녀석은 F로 가게 되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B로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되겠죠? 그런데 F가 어떤 관계를 만족했어요?
여전히 2x 더하기를 만족한 거죠. 3, 2배 하니까 6 더하기가 7. 그 b는 얼마가 돼요? 7.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 그지? 그래, 할만해야 돼. 자, 차근차근히 잘 따라옵니다. 자, 역함수의 성질이랍니다. 역함수가 존재 일단 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보시면 역함수의 역함수는 그냥 F래요. F란 녀석에 역함수를 또 역함수 시켰더니 그건 F래요. 무슨 얘기일까?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 그림상으로. 자, X란 녀석에서 Y로 가고 있는 어떤 함수 F가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분명 1대1 대응이고 역함수가 존재하는 상황인 거야. 자, 그러면 X란 녀석이 어디로 가는 거야? Y로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역함수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였어? Y가 X로 되는 이 녀석이 역함수였던 거죠. 이 되겠니, 안 되겠니? 간 곳으로 다시 오는 게 역함수라는 것의 개념이었던 거잖아. 그게 역함수는. 자, 역함수라는 건 뭐냐면, Y가 X로 가는 거였죠. 그럼 그 녀석의 또 역함수는 X가 Y로 가는 거잖아. 그건 뭔데? X가 Y로 가는 건 F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다시 잘 생각을 한번 해봐봐. 역함수의 역함수래잖아요. 원래 이런 F라는 함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 녀석 역함수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게 역함수였잖아. Y가 X로 가는 게 역함수였잖아. 그럼 그거의 역함수는 또 반대로 대응돼야 되는 거죠. 온 거 그대로. 그러니까 X가 Y로 가는 거죠. 이 되겠어? X가 Y로 가는 거잖아. X가 Y로 가는 건 뭔데? 그게 F잖아, F.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역함수의 역함수는 다시 그냥 F가 된다. 원래 함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 역함수가 마이너스 1승 뭐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마이너스 1승이 있으면 이렇게 본 거야. 그럼 뭐겠어? 지수함수, 지수법칙 생각하면 그냥 F 이렇게 본 거죠. 뭐 3에 마이너스 1승에 마이너스 1승은 얼마가 돼요? 3분의 1에 마이너스 그냥 3이잖아. 3. 이렇게 그냥 생각해도 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1번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역함수하고요. 역함수하고 어떤 함수 F를 합성시키면 그냥 X가 된대요. 당연한 거예요. 왜? X가 F의 인버스, F의 X 합성함수인데 요거잖아요. 좀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럼 X가 F로 대응됐으니까 뭘로 된 거야? Y로 된 거죠. 그런데 Y가 역함수로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X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자, 두 번째. F하고요. F 인버스의 Y는 그냥 Y가 된대요. Y가 역함수 대응되면 뭐예요? X잖아요. FX는 뭐예요? Y잖아요. 아, 그러니 우리는 무슨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어떤 함수와 그 녀석의 역함수가 합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합성함수라면 그 함수와 그 함수의 역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합성함수의 경우라면 얘가 그냥 없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 함수와 그 함수의 역함수가 합성되어 있다라면 그냥 그건 없다. 그냥 그렇게 그냥 나올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단 말이야. 이해할 수 있겠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가는 게 F라는 함수고 나한테 오는 게 역함수란 말이야. F의 인버스란 말이야. 그럼 내가 갔다가 다시 오면 내가 나오겠지. 그런 얘기인 거야. 이해되지? 이해돼요? 내가 갔단 말이에요. 다시 오면 내가 될 수밖에 없잖아, 얘들아. 이해되겠어?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야.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어떤 내용이 되는 거예요? A가 B로 가게 되면 A가 B로 대응이 되면 B는 역함수에서 A로 대응이 된다. 당연한 거죠? 그렇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해주는 그런 녀석은 뭐였어요? 원래 함수하고 그 자신의 역함수였잖아요. 자, 그러니까 G하고 F가 X가 들어가서 X가 나오게 해주는 그러한 항등함수라면 그 G란 함수는 F의 역함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또는 F라는 녀석은 G의 역함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X가 들어가서 또 X가 들어갔으니까 이 둘의 관계는 서로 역함수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 되겠지? 자.
요 그림을 좀 생각을 하면서 저런 성질들을 계속 생각을 하면 좀 이해가 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역함수 단원에서는 요 그림을 너희들 머릿속에 좀 집어넣고서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러한 역함수의 성질들이 존재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합성함수에 대한 역함수거든요. 한번 이렇게 볼까요? 자, 봐봐. 합성함수가 뭐였냐면요. x란 녀석에서 y란 녀석으로 다시 z란 녀석으로, 그래서 요렇게 가는 함수가 f고 요렇게 가는 함수가 g래요. 그럼 x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데 요렇게 되는 거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x란 녀석이 f로 갔다가 g로 대응이 됐을 때 z로 가는, 즉 x에서 한 방에 z로 가주는 이러한 새로운 대응 관계를 하나 만들었던 거란 말이야.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역함수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x가 이렇게 가서 z라는 대응이 됐으니까 역함수는 z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x로 가야 되는 거겠지. 그치? 이 녀석의 역함수는, 이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z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x로 가야 되는 거지. z가 x로 가는데 그 중간에 어떻게 되겠어? y로 갔다가 x로 가는 뭐 요런 단계를 좀 거칠 거란 말이야. 이 되겠니 안 되겠니? 그러면 z가 y로 가는 건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g의 역함수 되겠지? y가 x로 가는 관계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f의 인버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 자연스럽게 g, f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x에서 z로 가는 그런 대응의 역함수는 요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먼저 뭐가 와야 되겠어요? g의 인버스가 먼저 오시고 그 다음에 f의 인버스가 합성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x가 요렇게 지금 따라 들어가는 거죠. x가 요 방향 거꾸로 가는 거였잖아요. 그러니 여기에 z가 있어야지, 여기에 z가 있어야지만 그 z가 g의 인버스로 갔다가 f의 인버스로 갈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취하게 되면 각각이 역함수가 되는데 그 두 함수의 위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 지금 그 얘기인 거란 말이야. f하고 g의 역함수를 취했더니 얘도 역함수가 되고 얘도 역함수가 되는데 요 두 녀석의 자리가 바뀐다고요. 되겠어? 순서가 바뀐다고 보는 거야. 자리가 바뀐다기보다는 앞에서 오는 순서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세 함수의 합성함수의 역함수는요, 얘도 역함수, 얘도 역함수, 얘도 역함수가 되는데 순서가 거꾸로가 돼서 f의 인버스, g의 인버스, h의 인버스 이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거꾸로 간다는 얘기야. 사연은 이런 사연 때문에. 이 되니? 이 되겠어? 합성함수가 x에서 z로 가는 합성함수였잖아요. 그런 대응 관계였잖아. 그러니 역으로 가는 대응을 생각한다면 z가 y가 됐다가 x가 돼야 되는 건데 먼저 이 녀석하고 그 다음 요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요렇게 쓸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 되겠어? 자, 요렇게 그림으로써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 잘 들어있는 거예요.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고요. 자, 보기 6번 보겠습니다. 자, F를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대요. 자, 그랬을 때 F의 인버스에 3 부하세요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3은 어디로 가요? 1로 가요. 이렇게 된 거죠? 자, 이 녀석은요, F하고 F의 합성인 거잖아. 그 녀석 역함수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F도 또 F도. 근데 쟤는 똑같은 F니까 뭐 자리가 바뀌어봤자 순서 거꾸로 돼봤자 똑같은 거잖아. 그럼 얘가 되는 거니까요. 1은 역함수로 가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2로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4로 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렇게 된 거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F의 인버스가 되고요. F의 3이잖아요. 3은 어디로 대응됐어요? 4로 대응됐죠. 그러면 4는 어디로 대응되는 거예요? 3으로 대응되는 거죠. 근데 하거나 말거나가 없다는 얘기야. 왜? 이 녀석은 그냥 항등함수라고요. 3이 F로 갔다가 다시 역함수로 왔으면 뇌가 되겠지. 이 되겠어요? 그런 얘기가 된 거야. 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이랍니다.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요,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첫 번째, 뭐 이렇게 된다는데요. 자, 첫 번째, x하고 y를 바꿔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고. x 자리에는 다 y 쓰고요. y가 쓰여진 자리에는 다 x를 그냥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 녀석을 y는 하고 정리해요. 그럼 그게 역함수예요. 괜찮죠? 안 어렵지? 자, y하고 x랑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y는 하고 정리하면 그게 역함수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사연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림이란 말이야, 그림. 요렇게 가는 게 f였는데, 요렇게 가는 게 뭐였어요? f 역함수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요게 x면 요게 y. 요렇게 된 거였잖아. 자, 그러니, x가 f에 의해서 뭐가 됐어요? y가 되는데, 역함수에 대해서는 y가 들어가게 되면 뭐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자, 그런데 보시면, 이 녀석의 정의역이, 원래 f의 정의역이 뭐가 되는 거예요? 치역이 된 거예요. 원래 f의 치역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정의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x하고 y 자리가 바뀌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x하고 y 자리가 바뀌어 있잖아. 그러니까 10을 구할 때도 x하고 y를 바꿔준다고요. 그러니까 x가 들어가 있는 곳에는 x가 들어가 있는 건 전부 다 y로 바꾸면 돼요. 이 되겠어? 그 다음 y가 들어가 있는 곳은 전부 다 x로 바꾸면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 y는 하고 그 녀석을 정리하는 거야. 왜? 우리가 어떤 함수라는 거는 y는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함수라고 표현했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y는 하고 정리를 해주면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랬을 때 당연히 원래 f의 뭐가 치역이 f 역함수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저 녀석의 역함수를 구하여라.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얘가 지금 보시면 y는 2x-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거든요. 그럼 x가 0일 때 y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죠. 되겠어? 자, 역함수 구하라 그랬으니까 x하고 y를 바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죠. 2y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얘도 바꿔요. 치역이 정의로 바뀔 거니까. 자, 그 y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y는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되겠어? 되겠지? 그러니까 역함수 구하는 게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x하고 y하고 자리만 바꾸면 돼요. 그리고 나서 y는 하고 정리해 줄 거예요. 범위를 찾을 일이 있다라면 우리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x의 범위는 뭐였겠어요? 원래 함수의 y의 범위였단 말이에요. 바뀌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8번. fx는 x 더하기 1이고요. g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에 대하여 1번하고 2번을 구해주세요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자, 1번은 지금 보면 우선 지합성 f를 먼저 구합시다. 자, 그러면 gf의 x가 뭐예요? fx가 x 더하기 1이죠. 근데 g는 뭐예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잖아. 마이너스 2배 더하기 3. 마이너스 2배 더하기 3.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니? 1.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구해달라는 건 뭐냐면 그 녀석의 역함수.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 합성함수, gf의 합성함수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니까 우리는 이 녀석을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이렇게 놓은 다음에 x랑 y랑 바꿔주면 x는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이 될 거고 y는 이라고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x 맞죠? 그 다음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이 녀석 합성함수의 역함수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된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해달라는 게 뭐냐면 f의 역함수도 구하고 g의 역함수도 구한 다음에 그 녀석을 합성해 보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 f의 역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f가 y는 x 더하기 1이었잖아요. y는 x 더하기 1. 그럼 x하고 y하고 바꾸면 y는 뭐가 되는 거야? y라고 정리하시면 걔는 x-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f의 인버스는 뭐냐면 얼마가 된다? x-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g의 인버스 x도 구해달래요. 자, 근데 g라는 거는 어떤 함수예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었대요. 그러니 x 하고요, y 하고요, 이렇게 바꿔준 거란 말이죠. 그 y는 하고 정리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x가 될 거고요. 더하기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g의 역함수는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되겠지? 자, 그런데 이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구한 다음에 뭘 해봐 줄래요? f의 인버스, g의 인버스 합성을 한번 해볼래? 지금 이러고 있잖아. 자, 그러니 x가 들어가 역함수로 대응된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될 거고, f의 역함수는 x가 들어가면 x 빼기 1이래요. 여기서 그냥 1을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얼마가 돼요? 2분의 1 이렇게 됐죠. 얘하고 얘가 지금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저런 것들을 구해봐라 그 말이 아니라, 그랬었잖아 아까 우리가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되겠죠? f도 역함수, g도 역함수가 될 건데 그 g, f로 가는 순서가 거꾸로 쓰여진다는 거죠. f, g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지금 정말로 성립하니? 라는 걸 너희들이 식으로서 한번 계산해 볼래? 지금 이런 문제였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거였단 말이지. 차근차근히 한번 이렇게 해본 거예요. 자, 역함수의 그래프래요. 자, 그래프라는 거는 뭐냐면 그래프의 정확한 의미는 뭐였니? 점들의 주어진 함수식을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이었던 거야. 그래프라는 거는. 기억나세요? 그래프라는 건 엄밀한 의미에서는 점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였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프는 그러한 그래프를 그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이제 그리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역함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요? y하고 x하고 자리를 바꿨죠. x하고 y 잘 바꿨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 되는 거죠? x는 y가 되고 y는 x가 되는 그 상황이 뭐가 되는 거냐면 x축에 관한 대칭이 되는 거지. 아니, y는 x에 관한 대칭이 되는 거지. 미안, x축 아니고 y는 x에 관한 대칭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지금 한번 생각해 봐봐. x하고 y를 바꾼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에 지금 3,1이라는 점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요 녀석 위에 여기에 1,3이라는 점이 있었단 말이지. 그럼 그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y는 x에 관해서 대칭인 거죠. 이게 되겠어? 자, 왜요? 자, 요렇게 직각삼각형 만들면 요 길이가 3, 요 길이가 1 이렇게 될 거고요. 요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 보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 요 길이가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 당연히 지금 90도. 그럼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가 되는 거니? 합동.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얘네 두 각이 같은 거니까 이 각하고 이 각이 같겠죠. y는 x라는 거는 정확하게 45도씩 나누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얘 길이가 같잖아. 합동이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다가 수선을 떨어뜨렸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도 여기다가 수선을 떨어뜨려주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니? 빗변이 같은 두 직각삼각형이 생긴 거지. 빗변의 길이가 같은 얘도 직각삼각형, 얘도 직각삼각형이 생긴 거잖아. 근데 빗변의 길이가 같은 직각삼각형인데 다른 각이 하나 같으니까 합동이죠. 합동이잖아.
합동이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얘하고 얘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이 길이 같고. 그러니까 대칭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X하고 Y가 자리가 바뀌었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 녀석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일이 있으면 역함수를 찾을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없단 얘기예요. 원래 함수를 그린 다음에 Y는 X에 관해 대칭을 시켜주면은 그게 그래프가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려줄까요? 요렇게 그려볼까요? 요런 fx라는 식이 하나 있었대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녀석 역함수를 그려주세요. 역함수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역함수를 그려볼래? 라고 얘기를 한다면 식을 구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우리는 여기다가 y는 x 이렇게 그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녀석의 대칭점들을 이렇게 잡아서 그려주면 그 녀석이 y는 f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원래 함수하고요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은 어디 있을 수밖에 없어요? y는 x라는 그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겠지? 이 되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되겠어? 자, 그래서 직선 y는 x에 관하여 대칭이 되는 거고요. 그래프와 교점이 존재하게 된다면 그 녀석은 y는 x의 교점인 거예요. y는 x하고의 교점. 그 역함수하고 fx하고 교점은 원래 함수하고 y는 x하고 교점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 되겠어? 자, 이렇게 그림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도 꼭 중요한 거야. 알겠죠? 시험에 잘 나와요. 잘 나오니까 이 내용 꼭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프 역함수를 그려라. 그러면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원래 함수를 그려놓고 y는 x를 그려놓고 그 녀석이 대칭을 해서 그려주면 된단 말이야. 교점을 구해라 그러면 역함수를 구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원래 함수와 y는 x하고의 교점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면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거 꼭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자,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래요. 그리래요. 자, 그려보자. 자, 1번. y는 2x-2예요. 자, y는 2x-2야.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저 정도 되는 식은 역함수 구하는 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나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2x-2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거기다 우리 뭘 그린다고요? y는 x를 그린다고요. 되겠어? 자,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되겠어? 요점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y는 x의 점이니까 a,a잖아. 그럼 바꿔봤자 a,a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얼마니? 0,-2니까 마이너스 2,0을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요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렇게 되는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역함수의 그래프란 말이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정의역이 0보다 작거나 같고요. 공역은 1보다 커나 같은 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1. 자, 그러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이쪽에서만 생각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때 x제곱 더하기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되겠니? 자, 그러면 y는 x 되겠어? 그럼 요점 0,1은 어디로 되겠어? 1,0이 되겠죠. 이 점은 대충 이렇게 내려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얘는 이렇게 갈 거란 얘기야. 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된다고. 그리래매.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 이 되겠지? 구하라는 게 아니니까 그려볼래? 그랬으니까 이렇게 y는 x에 관해서 대칭인 거를 그려주면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보기 10번. fx는 x제곱이고요. x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그러니, 그려보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만 그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겠죠? 자, 그 녀석의 역함수 하고의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시는 문제인데, 역함수라는 거는 y는 x 요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역함수는 그러면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역함수인 거야. 이게 되겠지? 자, 그 녀석의 교점. 이니까 어디랑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이 점하고요. 이 점을 말하는, 이 점은 그냥 0이라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잖아. 얘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우리는 원래 함수 x의 제곱하고요. y는 x하고요. 이 방정식이 뭐가 되는 거니?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거죠. 요 식의 의미가 y는 x제곱과 y는 x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x제곱은 x라는 저 방정식의 의미는 뭐냐면 y는 x제곱과 y는 x라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x가 0 또는 1이 되는 거니까 요 점은 얼마가 되겠어? 1,1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지? 자, 그래서 역함수를 구해서 교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역함수하고의 교점은 원래 함수하고 y는 x라는 그 그래프하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한다. 이렇게 보는 거였어. 자.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역함수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똑같이 익힌 문제들을 일단 선생님이 좀 풀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끝난 이후에 그 밑에 있는 예제, 변형 문제, 발전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그 문제들을 또 모두 다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정말 스스로 열심히 꼼꼼히 푸셔야 돼요. 그리고 숙제 하셨으면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문자로 또는 카톡으로 꼭 보내세요. 알겠지? 지금 이렇게 너희들을 학원에서 못 봐가지고 선생님 되게 아쉬운데 꼭 너희들이 이렇게 좀 잘 스스로 좀 해줘야 돼요. 알겠죠? 꼭 부탁한다. 알았지? 자, 그러면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ax 더하기 b래요. a하고 b는 상수라 그랬습니다. f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1이고요. f의 역함수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래요. 자, 무슨 얘기니? 자, 1번 같은 경우는 fx가 요거니까 f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a죠. 더하기 b잖아. 그게 얼마다? 1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요거 있잖아, 요거. f의 인버스의 3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니?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응시키면 3이 돼야 되죠. 이 얘기인 거죠. 이게 되겠지? 자, 그러니 역함수 구하려면 귀찮잖아, 일단. 그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인데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는데 그때 함수값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자는 얘기야. 이 되겠어, 안 되겠어? a값, b값을 풀어가지고 그럼 fx가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럼 거기다가 1을 집어넣어서 f의 1을 구하자. 이렇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립방정 풀어서 마무리는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 정도는. 자, 그 다음에 2번. 함수 fx가 ax 더하기 b인데요. f의 인버스의 1이 2고요. f2 또 합성한 거. 그게 마이너스 3이 되잖아요. 자, 봅시다. 그러면 f의 인버스의 1이 2라는 의미는 뭐니? f에 2가 들어가면 1이 나와요. 이 얘기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 2를 집어넣으면 2a 더하기 b잖아요. 2a 더하기 b. 그게 얼마란 얘기예요?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요 녀석 합성하면 되는 거죠. 뭐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마이너스 3. FA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FA가 2a 더하기 b죠?
근데 2a 더하기는 얼마였어요? 1이었네. 그렇지? 여기 1이었잖아.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가 되는 거니? f1은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f1은 얼마인데? a 더하기 b죠? 그래요. a 더하기 b가 얼마다? 3이다? 아이고, 미안. 쏘리.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이해되겠어? 자, 그러니 요거 두 개 연립방정을 풀게 되면 fx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지? 자, 그래서 x에다가 3을 대입한 값을 구한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자, 2번. 두 함수 f하고 g에 대하여 hx는 저렇게 정의되어 있대. 역함수의 합성함수의 역함수로서 그때 f의 인버스 a는 3이고요. g의 인버스 3은 1일 때요. 뭘 구하세요가 지금 문제니? h의 2를 구해주세요가 지금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일단 이해가 된 거지. 자, 보자. hx가 요 합성함수의 역함수래요. 자, 그러니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FG 순서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각각 역함수가 되면서 순서가 바뀌는 거니까. 자, 그러면 H에 2잖아요. 그럼 X에다 2 집어넣으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준 거란 말이지, 이렇게. 2가 역함수, F의 역함수가 3이래요. 그런데 걔는 얼마가 되는데 1이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순서가 바뀐다. 자, 그 다음에 2번. 두 함수 f는 x-1이고 gx는 2x 더하기 4에 대하여 저 값을 구하셔야지 문제거든요. 근데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요거 있잖아요. 합성함수의 역함수. 그렇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니? f의 역함수, g의 역함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놓고 나서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앞에 또 한 번 f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도 또 f가 있는 거잖아. 근데 얘는 f하고 f의 역함수가 합성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냥 똑같은 게 나오니까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 2번 같은 경우는 뭘 구하면 되는 거냐면요. g의 인버스 f3을 구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 f의 3은 얼마예요? 2죠. 얘는 뭐냐면 g의 인버스에 2를 구하면 돼요. 그게 얼마일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g에다가 a가 들어가주면 2가 됩니다. 이런 얘기인 거지. 역함수 구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막 함부로 역함수를 구하려고 그러면 안 돼.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귀찮아. 그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2가 g의 역함수로 들어가면 뭐가 나오니? 지금 그걸 구하라는 얘기니까 g에다가 a를 대입하면은 2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g의 a는 2a 더하기 4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2a 더하기 4가 얼마다? 2가 되는 거예요. a는 얼마 하겠어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지. 이 되겠지? 이렇게 하자는 얘기야. 알겠어? 자, 넘어가고. 자, 3번. 역함수를 구해야 된대요. 요번에는. 자, 1번. y는 x제곱 더하기 1인데요. x가 0보다 커나 같을 때 역함수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y랑 x랑 바꿀 거예요. 자, 그러면 x는 y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봐봐. x가 0보다 커나 같을 때 y는 어떻게 되겠니? 1보다 커나 같겠죠. 이게 되겠어? 그럼 x랑 y는 다 바꾼 상태에서는 x도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y는 하고 정리한단 말이야. 자, 그러니 y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x-1이잖아. 따라서 y는요. x-1의 루트에다가 제곱이니까 뿔마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봐봐. 요 x가 0보다 커나 같다는 얘기는 요 y가 0보다 커나 같다는 얘기야. 되겠지? 그러면 이 y가 0보다 커나 같으려면 여기 마이너스 루트 x-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자, 그래서 y는 루트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x는 1보다 커나 같다는 쓸까요? 안 써도 돼. 왜?
이 녀석은 당연히 0보다 커나 같아야지만 루트가 정리되는 거,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범위를 안 써도 돼요. 이건 누구와 보더라도 x가 1보다 커나 같아야지만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역함수 구하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가, f의 3x-1은 6x 더하기 4래요. 되겠죠? 그때 f의 인버스에 얼마를 구하세요? 이거 문제니? 10.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 되겠죠? 얘가 뭘까?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뭐예요? f에다가 뭘 대입하면은 10이 될까? 지금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관계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3x-1은 6x 더하기 4래네요. 그러니 요게 10이 되려면 얼마가 돼야 돼요? x가 1이 돼야지만 얘가 10이 되는 거지. 그 x가 1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얼마겠어요? 2가 되는 거겠지. 그 a는 얼마겠어요? 2야. a는 2. 이 돼? 자, 한 번 더 볼까요? 자, f의 3x-1이 6x 더하기 4를 만족을 한대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요 3x-1을 뭐라고 놓을 거냐면 t라고 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 3x는 뭐가 돼요? t 더하기 1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니 f의 t는 6x 2t 더하기 2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 되겠니? 자, 그럼 여전히 요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f 인버스 10은 a다. 그러면 fa는 10이다. fa는 2a 더하기 6인데 그게 얼마다? 10이다. a는 얼마니? 2. 근데 뭐 이렇게까지 안 와도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아이고야, 넘어갔다. 자, 4번. 다음 함수 중 fx하고요, f의 역함수가 같대요. 같대요. 좋아요. 같대요. 자, 기억. 자, y는 x 더하기 2니까, x는 y 더하기 2. 그 y는 뭐가 되는 거예요? x-2. 안 같네요. 그렇죠? 자, 니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인데요. x는 마이너스 y 더하기 1이 된 거고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된 거죠. 같네요. 그렇죠? 자, 디귿. y는 x분의 1인데 x하고 y를 바꿔주게 되면 x는 y분의 1이죠. 그러면 띠딩 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y는 여전히 x분의 1 이렇게 표현되겠다. 그죠? 같네요. 자, 그래서 역함수를 구해봤더니 같은 거는 니은하고 디귿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되겠지? 자, 그 다음에 5번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함수 fx는 절대값 x-3 더하기 kx-6으로 정의가 될 때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그러한 k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가 문제거든요. 자, 지금 요 fx가 한 번은요 x-3 그냥 절대값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k 더하기 1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9가 될 거야. 언제? x가 3보다 커나 같을 때. 이해되겠지? 자, 그러면 x가 3보다 작을 때는요, x가 3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가 될 거니까 k 마이너스 1 x 그 다음에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정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자, 3이라는 걸 기준으로 이쪽에서는 요 함수가 되는 거고 이쪽에서는 요 함수가 되는 거란 말이지.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그런데 그 녀석이 뭐가 존재한다고요?
역함수.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증가하든가 계속 감소하든가. 이 되겠니 안 되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려면 계속 증가. 기울기가 뭐? 양수. 기울기 양수. 계속 증가. 이 녀석 기울기도 양수, 이 녀석 기울기도 양수. 계속 감소. 이 녀석 기울기 음수, 이 녀석 기울기도 음수. 그 얘기는 뭐야? 기울기가 동부. 기울기 K-2라고 K 더하기라는 그 녀석이 동부.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곱하면 어떻게 돼? 0보다 크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 K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K의 범위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되니? 되겠어? 괜찮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6번. 자, 봅시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프래요. Y는 X의 그래프고요. 요게 Y는 GX의 그래프예요. 그럼 요게 FX의 그래프겠죠? 자, FA의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자, FA는 뭐예요? 지금 요게 FX인 거죠? 요게 FX인 거잖아. A가 들어가게 되면 뭐예요? B죠. 요게 Y는 X니까. 이 되겠어? A가 들어가게 되면 요게 함수 값이잖아. 근데 여기가 지금 X, Y 값이 같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얼마라고요? B.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이 되겠죠? 자, 그때 FA가 뭐예요? B였잖아요. 그러니까 2번은 지금 뭘 구하시면 되는 거니? G 인버스 FA인데 그게 B니까. 되겠지? 그게 뭘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그 말의 의미는 G란 녀석에다가 뭐를 대입하면은 B가 나오는지를 찾아주세요가 되는 거지. 자, GX가 뭐였어? 요 녀석이었잖아. 그 녀석의 함수값이 B가 되는 거는 요 녀석의 함수값이 여기가 B였다. B가 되는 건 어디니? 요거죠,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X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D.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지? 그래. 자, 그 다음에 3번. F의 A는 뭐니? 자, 3번. F의 인버스, G의 인버스, F의 A. 되겠죠? 자, 그런데 A가 F, G 인버스 F, 해놨잖아요. A가 들어가서, 그렇죠? A가 뭐였어요? FA가 뭐였어요? B였으니까. FA가 B였으니까, 그게 뭐였니? D였잖아, D.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D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니 F 인버스 뭘 구하세요? D를 구해주세요가 되는 거야. 되겠죠? 이게 되겠니? 자, 그럼 그게 뭘까요? 이렇게 된 거고. 그 얘기인 즉슨 F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D라는 함수값이 나오는지 찾아볼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FX가 요거였잖아요. 그럼 D는 어딨어? 여기가 X표가 D니까 여기가 D인 거죠, 여기. D, D니까. 자, 그러면 함수값이 D가 나오게 해주는 F의 X값은 뭐니? 요거죠. 이 되겠지? 그러니까 X는 얼마가 된다? C가 된다. 이 되겠어? 이렇게 그래프로서 저런 함수의 함수값 또는 역함수의 함수값 이런 것들을 분명히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fx가 4분의 1 x제곱 더하기 3이래요. x가 0보다 커나 같을 때 그 녀석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대요. 그 두 그래프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예요. 자, 봅시다. 자, 4분의 1 x제곱 더하기 3이니까요. x가 0일 때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분의 3. 그 x는 0보다 커나 같은 쪽에서만 그리라고 되어 있잖아. 그렇죠?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요. 이 되겠죠? 자, 역함수를 gx라고 한다 그랬어. 얘가 지금 y는 fx야. 자, 그러니까 y는 x를 그리자고요. 그러면 역함수는 어떻게 될 거냐면요. 이 녀석 역함수는 4분의 3, 0,4분의 3이 4분의 3,0을 지나면서 여기는 똑같은 점, x좌표, y좌표가 똑같은 점들이니까 x, y 값을 바꿔봤자 저 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역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두 그래프의 교점 사이 거리라는 결과적으로 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역함수를 구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랬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4분의 1 x제곱 더하기 3 하고요. x 란 방정식을 풀겠다는 얘기야. 그럼 그게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원래 함수하고 y는 x하고 교점이 생겨 있잖아. 그치? 그 교점에 뭘 구하는 거라고? x좌표를 구하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지. 되겠죠? 자, 그래서 4 곱해보면 x제곱 더하기 3이 되고요. 4x가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얼마니? 0이 되는 거고요. 인수분해가 x-1, x-3이잖아요. 그러니까 1하고 3인 거죠. 여기가 얼마야? 1하고 여기가 얼마니? 3인 거야. 그럼 요 거리 구하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얘들아 점과 점 사이 거리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자고. 이 거리가 이 기울기가 얼마니? 1짜리잖아. 요 길이가 얼마야? 2지. 요 길이 얼마겠어? 당연히 2짜리 직각 2등변 삼각형이 나오는 거잖아. 당연한 거죠? 그렇지? 이 길이 얼마가 돼? 2루트 2.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굳이 저거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할 게 없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지? 왜? y는 x니까. 이해 되겠니? 자, 여기 된 거야. 자.